네. 이제 설명회 이후에 그 현장의 질의도 있고, 그리고 또 설명에 참여하시기 전에 남겨주신 사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을 할 때 지금 현장 질의에 대한 걸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내년에 준비를 하실 건데 올해 좀 해보고자 9월에 이제 올해 교재를 구입하셨고, 마이맵 교재도 가지고 계시고 기출분석 완전학도 가지고 계신데 교재를 그대로 활용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커리큘럼을 좀 따라오실 거라고 하면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간을 세이브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문풀이나 모의고사를 풀 때 해당되는 이론서 페이지를 다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보충을 하거나 연계해가지고 학습하시도록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진행하실 분들은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얼마나 바뀌는지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론서 같은 경우는 계속 해마다 나오는 그 강론서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걸 많이 그 올해 나온 책은 그걸 대거 반영을 했고요. 내년은 제가 그렇게 많은 책들을 막 대거는 아니고 조금 표현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하면 그 정도를 그냥 손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채점하는데 불이익을 받거나 하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기출분석 완전학습은 응용 문제가 올해 거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고, 제 기출문제집은 기출문제하고 그거를 응용하는 문제가 바로 옆에 들어가서 같이 보시면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가 추가가 되니까 응용문제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응용문제도 전 해마다 어떻게 하냐면 올해 진행된 문풀과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지금 책에 실려있는 응용 문제보다 좀 퀄리티가 낮다 싶으면 그걸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미 문제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불안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보셔도 되고. 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그래도 구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용이하긴 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이맵 교재는 개정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핵심 구조화 반에서 추가 자료들이 나가서 이제 보충해서 보실 거고, 그래서 그건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답변을 이제 현장 답변을 드렸고요. 사전 질의 받은 부분을 이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좀 섹션을 나눠서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부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대한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묶었고요. 임용 초수생 공부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커리큘럼이랑 관리 프로그램 말씀을 드렸으니까 초수이고 이거를 이제 온전하게 수험 생활에 몰입을 하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설명회에서 2부 설명회를 들으시면 이제 강의하고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고, 그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게 무엇인지 일단은 다 참여를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 기출 비중이 적었는데 내년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리고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네요. 근데 1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설명회를 보시면 제가 2026학년도 문제에 대한 걸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서 이거가 계속될지 변화되어질지, 그래서 기출 위주로 나올 기출 기반의 비중이 클 때하고 적을 때를 모두 다 대비해야 되고, 근데 둘 다 포함되는 건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공통된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의 일부를 들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도 같습니다. 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4번 문항에서 보시면 실제 합격생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했던 공부 방법 베스트 순위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과 인출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선택과 집중은 뭐예요? 기출 기반에 나올 법한 거, 객관도 높게 물을 법한 거에 선택을 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걔를 표시하고 단거나 만들어 놓고 그거 계속 반복해보고, 그리고 상반기 때는 그거를 이제 한눈에 잘 보여지도록 만드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표시를 해놓고 단권화를 만드시는 거고, 하반기 때 아웃풋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 때는 계속 그걸 넘기면서 그쵸, 키워드 떠올려보고 입 밖으로 꺼내보고 이걸 계속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합격 수기가 지금 요 책자에 보면 70페이지부터 뒤에 합격 수기가 실어져 있고요. 그리고 임수진과 보건교사들이라고 하는 제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100편 이상의
네, 100편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적된 다양한 그 합격 수기가 있고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쓰는 룰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목만 읽어보셔도 내가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험생이었던 합격생의 수기를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 기출 기반으로 우선순위 두는 거. 이거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단권화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제 회독, 반복하면서 인출. 그래서 꺼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이 많은데 진짜 회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공부 근육 키우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시행을 해가세요. 그래야 그 근육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직 실천해보진 않았는데 요새 슬로우 러닝 이게 이제 저 같은 그 이제 50대 이후에 고령자 비례 사망 지수에 이제 고령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부 근육을,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빨리 뛰지도 않는데요. 거리가 막 멀리 뛰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슬로우 러닝만을 통해 가지고 붙는 그 강화되는 근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반기부터 하루에 내가 무리하는 수준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 정도는 다음날 컨디션, 일주일 뒤에 컨디션을 뭐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걸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붙다 보면 처음엔 3시간이 힘들었는데 3시간 반, 4시간. 그래서 그게 점점 늘어가고 또 4시간에 공부하는 양이 예전에 10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준히 만들어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내가 직접 해야지만 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 풀커리 탔는데 재수를 한다면 다시 풀커리로 이론 강의 듣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먼저 자신에 대한 수험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2026 풀커리 탔다 안 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풀커리 타면서 내 걸 얼마나 소화했는가, 그리고 내가 불합격을 아니면 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됐는지, 아니면 개념 이해가 안 됐는지, 뭐 단권화가 안 됐는지, 아니면 반복이 안 됐는지, 인출이 안 됐는지. 그래서 본인에 대한 거를 좀 냉철하리만큼.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세요. 근데 이 분석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도 해보시고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를 찾으셔서 그걸 채우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초수생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다시 풀커리를 시작했다? 그러면 초수보다 나을 게 없어요. 되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작년엔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이 방법이 맞는지 되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공부를, 풀커리를 비싼 돈을 주고 끊었는데 뭐가 잘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걸 찾으셔서 그걸 실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 그러실 수 있죠. 예전에 보면 인강을 끊어놓고 나는 항상 그 수강을 하는 그 비율 자체가 30%못 넘기더라. 그래서 그분이 직강 나오셨고요. 그에 합격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그 뭐죠? 자꾸 회피하고 그 꾸준하게 해서 공부 근육을 만들어가는 데까지 자신의 루틴을 만드는 게 어려우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셔서 실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인데 타강사 이론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제 새로운 강사 이론을 듣고 싶은데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면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자신을 믿으십시오. 본인은 간호학의 학사학위를 가지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대학 때 4년 내내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강사책에 있는 내용만 진리이고 이것만 맞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한테 문제를 출제할 때는 최근에 3년 이내에 출간이 된 전공서를 기출서로 쓰시오라고 하는 조건이 있지만 유사 답안으로 인정되는 건 다른 그 이전 해에 출간이 된 강론서들의 표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A 강사가 메인 기출서로 써가지고 정리한 표현과 B 강사는 또 다른 뭐 전공 기출서를 메인으로 썼다. 표현 다를 수 있겠죠. 형사, 수문사 뭐 다르잖아요. 군자 출판사, 개충문화사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든 다 우리 전공서에 있으면 유사 답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A 강사 책에 이렇게 배웠는데 B 강사 책이 이러네. 이것 중에 내가 이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외워져. 그럼 이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라는 강사가 본인 책에 있는 그러니까 표현을 가지고 답안으로 주겠지만 실전 시험에 가면 선생님이 외우고 있는 A 강사의 책에 있는 표현도 유사 답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신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걸로 혼란스러워하실 거 없고요. 그냥 강론서에 있는 건 정답으로 인정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법과 관련된 거 묶은 거 잠깐 답을 드렸고, 이제 일병행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병행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 상반기 일병행하고 하반기 때는 이제 퇴사 후 공부 전념할 거다. 기간제 하다가 공부하려고 한다. 나이도 많고 뭐 머리가 따라질지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강의를 지금 노량진 18년째 하면서 제일 많았던 수강생이 56세셨고 서울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50세가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50세가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세 많습니다. 가장 많은 연령이 30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점점점 20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한 거를 꼭 이런 분들이 또 나이 보면은 뭐 30 몇 살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뭐 38, 39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연령대 많이들 하시니까 나이를 가지고 생각하실 건 아니고, 그리고 양이 많아서 다 벅찹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일병행을 하면 꾸준히 하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걸 실천해 가시는 거. 그러니까 일이랑 병행을 할 때 체력적으로 감당 가능한 정도이되, 내가 매일매일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 정도를 하루하루를 기록하셔서 그거를 이제 정하시고요. 내가 한 3시간 정도다. 그러면 이 3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공부 근육을 좀 키워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관리 프로그램들 중에 해보세요. 처음엔 하시고요. 이 중에 이거는 나한테 정말 시간을 세이브해준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면 그거는 취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이신데 학교가 집에서 좀 멀어요. 그래서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집에 오면 나는 뭐 그러니까 누구 챙겨야 될 가족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니까 5시간에서 6시간 공부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퇴근해서 집에 가면 늘어지는 거죠. 피곤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시달리기도 했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냥 잠을 자게 되고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달을 보내시다가 아예 우리 집에서 조금 먼 거리였지만 학교 앞에다가 독서실을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 간단하게 먹을 걸 사가지고 그 독서실 올라가서 그 내가 계획했던 시간에 대한 공부를 채우지 않으면 나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되려 어딜 가서 뭘 먹어야지, 뭐 집을 들렸다 씻고 가야지, 편한 옷 갈아입어야지 라고 하면서 버려지는 시간, 그리고 약해지는 의지를 좀 다져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일을 하셔서 뭔가 꾸준히 못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관리 프로그램들, 그래서 아침에 올라오는 그 6시에 올라온 학습밴드를 출근해서 내가 이걸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실천해 가시다 보면 내가 들인 노력이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그 감정이 자체 동력이 돼서 끝까지 가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내년엔 이거 절대 다시 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자체 동력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결국에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부만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00명이 합격생이면 100가지 합격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에서 단기가, 또 수기에서 육아, 뭐 아니면 일병행으로 합격하신 분들 걸 찾아보시면 좀 시간을, 생각보다 버려지는 시간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2, 3일 내 일상을 적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꾸준히, 최대한 꾸준히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효과적인 4번 기간제 교사로 일병행과 건강 문제가 있으시대요. 일병행만으로도 부담이 되실 텐데 건강 문제로 치료까지 받으시면서, 그러면 시간도 부족하실 거고 멘탈도 붙잡고 가기 쉽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나한테 자비로워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또 자비로운 부분에서는 또 많은 자비를 베푸셔야 되고, 좀 단호한 부분에서 또 단호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 단호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으로 세우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체력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내가 3시간을 하겠어라고 했는데 당장 너무 아프고 통증 있고 하면 못 하시잖아요. 막
예전 메니에르병을 앓던 선생님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하루에 13시간인가 14시간 주무시면서 초수를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게, 그러니까 나의 체력에 맞춰서,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부분이 원래 그냥 공부에 올인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3, 4시간 이상은 해야지 할 양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걸 봤더니, 내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늘 내가 1시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공부할 부분을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목표 수준으로 둬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내가 3시간 채울 거야 이거 말고 요 내용을 내가 오늘 허락된 시간에 할 거야라고 해서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땐 자비를 베푸세요. 아, 너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아픈 중에도 이렇게 해냈어. 넌 결국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거.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기 효능감, 유능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수험생활에서 이렇게 장기간에 해야 되는 수험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계획을 세우지 말고 목표 기준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땐 자비를 좀 베풀면서 실천하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범위 넓히는 거.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았던 거, 그리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 이런 우선순위 정해서 그런 것들은 시간 투자를 좀 하시고, 나머지는 좀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좀 좋은 날 보충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를 하거나, 절대로 막 시간으로 나한테 뭐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가면은, 완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되지 수험생이 이만큼만 해야 합격이야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근육이 잘 붙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일을 병행하고 있지만 또 그 여건에서 근육이 좀 빨리빨리 붙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꾸준히 해 가시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3, 24 최탈하셨대요. 이거는 2차에서 면접에 떨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재수생이시고, 그래서 일병행 패키지가 이제 올해 운영이 됐는데, 그게 운영될 거냐라고 물어보셨고, 운영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4학년도를 보셨으니까 27학년도를 보면 3년의 공백이 생겨지시거든요. 네. 다시 도전을 될까요?라고 하시면 당연하죠. 거기다 선생님은 1차를 2번이나 합격을 한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다 잊은 것 같았는데 훨씬 외워지는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구조화가 되는 속도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하신다고 하면 선생님은 나 고득점 받아서 예전에 내가 퇴탈해서 아팠는데 내가 수석 차석으로 합격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이미 출발선에서 많이 앞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말씀드렸고 이제 학부 병행하시는 선생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학부 병행을 하는데 전공에 이제 욕심이 있으신가 봐요. 학점도 못 넣고 그리고 이제 이 임용 공부도 하고 싶으시고라고 하는데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자꾸 영역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용 공부를 하는 사람은 기출 기반으로만 넓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부를 하게 되면 수업을 들으시고 과제하고 실습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간혹에 이제 프레임을 넓게 해서 경험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그 캥거루식 돌보기가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명칭을 물었던 게 아니라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당황하시고 충분하게 쓰지 못했을 때 당시 학부생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그 신생아실에서 실습을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너무 잘 썼었겠죠. 그래서 분명히 강점의 부분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일단 그 학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로 임용 공부를 꺼놓지 못하고 여기 몰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대한 거를 빼고요.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최대한 몇 시간은 그러니까 최소 이 시간만큼 임용 공부를 해야 돼라고 해서 별도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은 서답형과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 임용 공부는 서답형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꺼내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해서 꾸준히 해 가셔라. 공부 근육을 키워 가셔라.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교 공부를 할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간혹하게 범주고요. 우리 시험이 많이 넓게 나오면 내가 맞출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실 때는 조급함 갖지 말고 하고, 그리고 별도의 내가 임용 공부하는 시간에는 이제 이걸 읽고 이 공부에다가 올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 병행하시는 사례이고요. 직강을 수강하고자 하는데 1월 23일 날 이제 국가고시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늦게 오면 따라갈 수 있냐고 하셨는데, 국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지금 공부가 한참 이제 몸에 익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셔서 뭐 3주 정도 늦어진 거 따라가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 가지고 앞에 진행된 걸 한꺼번에 몰아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좀 한 3, 4주에 나눠 가지고 이제 주말 정도에 보충 한번 들으시거나 활용을 하신다고 무리가 되지 않게 보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스터디가 미리 구성되었을 텐데 늦게 들어간 패가 아닐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최종 발표가 2월 5일입니다. 그래서 2월 5일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최종까지 가셨던 채탈하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1차 발표가 12월 26일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바로 오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멘탈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 이론반에서 늦게 오신 유입이 된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 구성이 그래도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 병행인데, 네, 여기는 이제 일 병행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일에다가 이제 그 육아 병행까지 하고 계신 선생님 3, 4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건데, 이거는 제가 앞서서 그 건강 문제 가지고 계신 선생님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으로 계획 세우지 말고 이제 그 공부해야 되는 영역으로 세워놓고 나한테 오늘 허락된 시간에 이걸 최대한 맞춰서 끝내는 거, 좀 자비를 가지고 하셔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해 가시면서 자체 동력을 만들어 가셔라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들인 시간이 억울해서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내가 이 의지면 못할 리가 있겠어? 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누가 막 밖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전 만들어주세요.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육아맘이시면 그럴 수 있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내 아이하고 뭐 체험하는 여행도 다닐 거고,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또 육아휴직도 있죠. 육아휴직 3년 쓰실 수 있고, 또 육아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쓸 수 있는데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도 가능하고요. 2시간 늦게 출근도 가능하고 2시간 일찍 퇴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면서 좋은 엄마로서 많은 걸 해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비전처럼 해놓으면, 그래서 아이가 나랑 라포 형성이 많이 됐고 아이랑 관계가 좋은 그런 내 모습을 상상한다고 하면 포기했다가도 다시 가서 앉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선생님은 면접 공부 때 전공 공부 병행은 무리겠지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2차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합격이 안 될 것 같으니 1차 공부를 시작하면 어떨까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접에 올인하십시오. 지금 선생님의 생각과 다르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뚜껑 열어볼 때까지 이 시험 잘 모르거든요. 특히 올해처럼 지엽적인 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를 뚜껑 열어봐야 정말 알 수 있어요. 뭐 많이 제가 1차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2차 준비 하나도 안 했다고 하신 선생님 꼭 연락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보면 선생님도 1차 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면접에 올인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 합격을 하시면 지금 다진 면접 실력으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1차 합격이 안 되시면 지금 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겉공부를 하고 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공부할 때 대략 혼선만 줍니다. 근데 내가 올인해가지고 해보고 나면 그때 스터디에서 이런 방법 되게 도움됐는데, 이거 하니까 내가 말하는 실력이 막 늘어났었는데, 이거는 하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뭐 실력이 늘지 않던데, 이런 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다음 해 면접 준비할 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 주어진 시간을 혹시 모르는 합격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드리는 시간이 내년에 2차 준비를 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최선을 다해서
면접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준비하셔도 네,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네,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고요. 육아 병행 공부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단호하게 시간 정해놓고, 그러니까 단호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시간 대비 말고 그 목표 대비로 해서 조금씩 공부 근육 키워가고 자체 동력 만들어가는 거. 앞에 들인 시간, 가족들의 희생, 나의 이 정말 많은 거 못하고 들인 시간들이 아까워서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한 자체 동력을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2개월 정도 독학으로 공부하고 시험 쳤는데 뭔가 공부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공부해도 맞출 수 없는 건 절대 못 맞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1년 커리 따라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맞추면 공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설명해서 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드릴 게 그러니까 공부해도 못 맞출 것 같은 문제가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시험이 모두 다 맞춰야 합격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전공 비중, 그러니까 기출 비중이 90% 나왔을 때 그때도 커트라인이 그때도 뭐 그러면 90%가 기출 기반으로 나고 막 똑같이 묻는 문제, 거의 비슷하게 물은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공이 80점에서 거의 다 맞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그 전공 점수들 많이 받으신 게 이제 60점 중후반이 고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양이 방대해서 그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수석차석 하시는 분들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공부했는데 못 쓰고 나온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과목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서답형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보고는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뭐 성인간호, 아동간호, 모성간호, 정신간호까지 공부하고 학교 보고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그 100% 외웠다고 하는 게 절반쯤 날아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내가 다시 반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 모성간호, 정신간호 이런 것들도 절반쯤 날아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독표도 드리고 속도. 그러니까 외워질 때까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인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붙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사전 질의 받은 것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또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요. 저희 시험은 경쟁률이 채 10대 1도 되지 않는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리고 비슷비슷 간호학을 전공했고 교직이수를 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시험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시험입니다. 제가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에 붙는 시험이고요. 내가 지금 뛰어난 것 같지만 내가 잠시 한두 달 흔들리면, 그래서 내가 멘탈 관리하지 못하고 생활 관리하지 못하고 공부 관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에 떨어지는 게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건 절대로 뭐 명문대를 나왔으니까 무조건 될 거다 또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상반기 6개월 동안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반기 보장이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래서 해보셨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그동안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꽤 그래도 한가닥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같고 또 거기에서 또 교직 이수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해오셨고 그러신 분들은 공부에 대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으실 거예요. 해봐서 알지만 내가 들인 시간, 노력을 들이면 성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성적이 떨어져요. 그게 공부고요. 그게 이 시험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시간 관리, 학습 관리해서 꾸준하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시도록 하는 거, 속도 제어하면서 점검하면서 관리해 드리는 거, 그리고 공부 영역 깊이 키워드 정해 드리는 거, 그거는 책임 파트너인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결정만 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꼭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올해 그 선생님들께 좀 힘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했었던 게 있는데요. 팔을 들어서 화이팅!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너는 최고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손가락을 2개를 더 펴요. 그래서 너를 사랑해. 근데 우리가 사랑해라는 말도 잘 못하지만 자기 이름을 붙여서 수진아 사랑해 이거 잘 안 하잖아요. 얼굴 빨개져요. 그게 어색한데 이 수험생을 하는 동안에는 너 최고야. 수진아 너 최고야. 수진아 너 너무 사랑해. 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 그리고 손을 펴서 너는 잘 해내고 있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처럼만 해도 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격을 이뤄내실 수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준비한 시간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